나는 올해 58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의 내리막 초입이라는 나이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벌써 7해가 지났다. 처음 몇 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건 슬픔이 아니라 말수가 먼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은 늘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소리는 대화가 되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루 동안 입을 여는 말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카드요. 이 한마디뿐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등산을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서였다. 처음엔 혼자 올랐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면 머릿속이 조금은 비워졌다. 그게 좋았다. 그러다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게 됐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혼자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등산로 입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를 처음 본 게 회색 등산 모자에 조금 낡아 보이는 배낭, 크게 튀지 않는 차림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억지로 웃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 나오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살짝 굳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풍경을 보며 걸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산할 즈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빨리 끝났다는 생각.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등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다. 특별히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다만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산에 오르는 시간이 더 편해졌을 뿐이다. 그녀도 늘 있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속도.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조금씩 말을 늘려갔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무릎이 어떻다, 허리가 어떻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다 어느 날, 하산 후 국수집에서 마주 앉게 됐다. 혼자 드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같이 드셔도 괜찮으시면. 그녀는 웃으며 의자를 당겼다. 그럼요. 혼자 먹는 건 이제 좀 지겹잖아요. 그 말이 가볍게 던진 말이란 걸 알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콕 하고 찔렸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했다. 그녀는 이혼 후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살고 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자유롭고 조용하고. 그녀는 국수를 젓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저도 비슷합니다. 내가 말했다. 집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다 보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람들 얼굴 보니까 좋네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짝이 됐다. 산을 오를 때도 하산할 때도 서로를 찾지 않아도 옆에 있었다. 연락처를 교환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혹시 다음 주에 못 나오게 되면 연락이라도 드리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건 처음엔 등산 이야기뿐이었다.
오늘 무릎은 괜찮으셨어요? 다음 주엔 비 온다던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이런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산에 안 가니까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네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마음이 들떠서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워서였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됐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등산을 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나눴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한 달이네요. 뭐가요? 처음 산에서 만난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딱 한 달.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이 시간이 고맙습니다.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괜히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전화가 이 모든 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줄은 그땐 몰랐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한 건 정말 별 생각 없이였다.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누군가랑 말을 하고 싶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금 바쁘고 조금 건조했다. 아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빠,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을 지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거 괜찮아? 아들이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헷갈렸다. 뭐 등산 모임 나가고 있다. 등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혼자 다니는 거야? 아니면 모임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임이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아까보다 길었다. 아빠. 아들은 말을 고르듯 21번 고르고 말했다. 괜히 이상한데 휘말리는 거 아니지? 그 말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들렸다. 무슨 소리냐? 아빠 나이 되면 사람 보는 눈도 예전 같지 않고 괜히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전화기를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다. 누구야? 아들이 물었다. 같이 산 타는 분이다. 나랑 비슷한 나이이고. 여자야? 아들의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그 순간 아들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나를 걱정한다고 말했겠지만 내 귀에는 책망처럼 들렸다. 아빠도 사람이다. 내가 말했다. 외롭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런 거면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최소한 지금처럼 기분 나쁘지는 않았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누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었나 그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 등산 모임에서 사람 만난 거. 역시 아들은 바로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그냥 같이 산 타는 분이야.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말 끝이 흐려진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그녀와 산을 올랐다. 평소보다 말이 줄어든 걸 그녀는 금방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반응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쓰이네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미 우리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웃는 건 좋은데 괜히 상처받지는 말라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녀가 말했다. 혹시 이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욕심인 걸까요?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하산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아빠, 한 번만 직접 보고 얘기하자. 그 한마디가 예고처럼 들렸다. 좋은 예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예고. 아들과 만나기로 한 날은 비가 오는 토요일이었다. 굳이 그날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날씨까지 마음을 거들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집 근처 카페로 나오겠다고 했다. 집으로 가면 괜히 분위기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이유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 오는 길을 바라보며 괜히 커피를 2번이나 저었다. 아들은 시간 맞춰 들어왔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얼굴. 일에 치여 사는 흔적이 그대로였다. 아빠. 그는 앉자마자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곧장 말을 꺼냈다. 그분이랑 얼마나 됐어? 1달 조금 넘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1달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 그 말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려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해. 아들은 2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가 외로운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뭐가? 상대가 아빠 마음을 이용할까 봐.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사람 아니다.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요즘 뉴스 안 봐? 노후 자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얼굴이 아들의 말과 겹쳐지는 게 너무 싫었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단호해졌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금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럼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뭐? 직접 만나보자. 그분. 그 말에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은 내 망설임을 다르게 받아들인 듯했다. 왜? 혹시 우리 만나게 하기 부담스러워? 부담이라기보단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다.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지금은 우리도 상처받고 있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봤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다.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산 안 가는 날인데도 마음이 좀 무겁네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다. 아들이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럼 제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나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 문장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시간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산에서만 만났다. 전보다 말도 줄었고 웃음도 줄었다. 그녀는 괜찮은 척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도 지금 상황이 두려운 걸. 그러던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그녀가 말했다. 혹시 제가 한 발 물러나는 게 맞을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잃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의 연락이 뜸해졌다. 아침이면 오던 오늘 날씨 춥네요. 그 짧은 문자도 없었다. 나는 괜히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를 넘겼고 이틀을 넘겼다. 사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네, 괜찮아요.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 주 토요일 나는 등산 모임에 나갔다. 그녀는 없었다. 혹시 늦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입구를 돌아봤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모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아, 그분요? 당분간 안 나오신대요.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다는 게 더 아팠다. 산을 오르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거웠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아서였다. 하산 후 차에 앉아 있다가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내일 시간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분이랑 요즘 연락 안 하는 거지?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투였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다. 뭘? 괜히 상처받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참고 있던 걸 참지 못했다. 너는 내가 상처받는 게 처음 보는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삼켰다. 아빠는 늘 우릴 먼저 생각했잖아. 그래, 내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냐?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처음 국수를 먹었던 그 집 앞에서 만났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제가 먼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왜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자리에 서본 사람만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죄인이 되는 기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달이었지만 저한테는 오랜만에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말이 목을 막았다. 그래서 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그분이 아빠 때문에 힘들어했다면서? 아들은 이미 모든 걸 말한 모양이었다. 딸은 이어서 이렇게 썼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줄 몰랐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끝내면 나는 다시 아무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며칠 동안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아빠, 우리 한 번만 제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만났다. 아들도 왔다.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가 너희한테 미안한 건 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야기 꺼낸 것도 너희 마음 준비 안 된 것도 다 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근데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너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더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돌아가고 나서 아빠는 그냥 하루하루 버텼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누군가랑 밥 먹고 누군가랑 웃고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나도 몰랐다. 딸의 눈이 점점 빨개졌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가 걱정한 건 아빠가 또 다칠까 봐였어. 알고 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다치더라도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꺼낸 말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아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겠지. 딸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다만 약속 하나만 해줘. 뭐든 혼자서 다 끌어안지 말고 우리한테도 말해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 느려졌다. 다만 도망치듯 끝내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산에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커피 정도는 괜찮겠네요.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과거도 미래도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말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한 달 뒤 무언가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를 놓지 않기로 했다. 58세에 찾아온 인연은 젊은 날의 사랑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심스럽고 천천히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겠다. 황혼의 사랑은 누군가를 대신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으로 살아보는 용기라는 걸. 그 한 달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